이번 영상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선입니다.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데요. T4와 T3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 T4는 활성 전 단계의 호르몬이고 T3는 활성형의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TSH가 생성이 되면 갑상선이 그 자극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TSH는 Thyroid Stimulating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게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뇌에서 지금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해 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TSH가 올라가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를 시작하는 것이고, TSH가 내려가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해, 지금 그렇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 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체온 유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종 기관에서 대사 과정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뇌세포의 발육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뼈의 발육에도 굉장히 중요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태아의 경우는 지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뼈의 발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아까 제가 T4와 T3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사실 갑상선에서 생산될 때는 대부분 T4가 생산되고 T3는 아주 적은 퍼센트로 생산이 돼요. 주로 T3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 활성 전 단계의 T4가 생산이 된다면 활성형으로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T4가 활성형인 T3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T3로 변환되는 기관은 간에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T3 형태로 변환이 돼야 조직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과 변환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먼저 생산 단계에서 생산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은 낮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높다면 생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또 에스트로겐, 우리 여성 호르몬은 낮게 유지가 돼야 T4가 생산이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높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 T4는 생산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이 에스트로겐은 T4를 T3로 전환하는 이 컨버전 단계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에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임신 후에 애를 낳고 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이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이 낮게 유지가 돼야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높여요. 그렇다면 인슐린이 낮게 유지가 되려면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인슐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탄수화물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도 갑상선 기능에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즙인 바일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만이 간에서 생성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간에서 생성되는 이 담즙산이 충분히 생성이 돼야 이 T4 생산을 늘려요. 왜냐면 이 생산과 이 컨버전, 변환을 높여주는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를 이 담즙산이 높여주기 때문에 이 담즙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만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코티졸이 낮아야 된다.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에 생성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높게 분비되는 상황, 내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경우 말하죠. 그런 경우에 코티졸 레벨이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코티졸의 소비가 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티졸 레벨이 높게 된다. 그리고 코티졸 높은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 상황은 갑상선 호르몬에 별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T4를 T3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셀레늄. 셀레늄은 이 갑상선 호르몬에 필수적이에요. 아주 미량으로 필요한 트레이스 미네랄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요오드, 아이오다인은 갑상선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갑상선 질환이 좀 적은데, 저 육지에 있고 바다 해조류나 이런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육지의 대륙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갑상선 질환이 많다고 해요. 그런 이유가 이 요오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징크, 아연이 이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6 그리고 B12도 이 변환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이고요. 또한 이 아연, 철분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액티브 형태로 변환하는데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 철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변환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또 과잉이 될 경우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낮춰요. 그래서 이 철분은 정말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 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철분은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철분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도 그러면 이런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방해를 주는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약물들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산제나 이뇨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사용하기는 흔하지는 않지만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줄창 달고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항생제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크게 줘요. 그래서 이 약물들의 사용이 이것들 아니더라도 다른 약물들도 호르몬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약물 사용에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고 고민해서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철분 과잉도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려요. 파이테이트는 이게 뭐냐면 곡물에 있는 거예요. 곡물이 또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데 곡물들의 껍질이 그게 뭐라 해더라? 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아무튼 에스테롤 종류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딱딱하게 겉면이 조금 더
딱딱하잖아요. 안쪽보다. 안쪽은 조금 무른 반면에 겉면에 있는 그 부분이 파이테이트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이 아연의 흡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베이스로 시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아연이 굉장히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의 시기, 베이스인 시기, 우리는 정말 쌀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쌀이 주식이 아닌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아연의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또 이런 곡류들이, 이런 당류, 슈가들이 인슐린을 올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의 상승은 갑상선 호르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생산 자체를 떨어뜨리니까. 또 이런 콩류, 소이도 파이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 껍질에 아연의 흡수를 낮추기도 하지만 소이 자체가 에스트로겐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에스트로겐이 함량이 높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트로겐은 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낮춥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트로겐은 전환도 이 액티브 폼으로 전환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제품은 뭐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토이뮤니티,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을 높이는 거예요.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유제품은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유에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엄마가 전해주는 이런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가 어린 소한테 전하는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항체 자체가 우리 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어느 부분, 어느 단백질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항체에 이렇게 맞춰지는 어피니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체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부분, 우유에서 들어온 이런 단백질 성분이 우리 체내 어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우유는 사실 포린바디잖아요. 외부 물질이잖아요. 이 우유에 대한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 항체가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항체예요. 이게 갑상선으로 타겟을 하는 자가항체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갑상선 자가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환은 크게 하시모토와 그레이브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하시모토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만들고 그레이브스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만들어요. 근데 이 하시모토와 그레이브스도 출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산 이후에 생기는 거죠. 저도 사실 첫째 아이 낳고 하시모토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었고요. 이게 이런 에스트로겐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촉발이 돼서 이런 갑상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토이뮤니티, 자가 면역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이나 모두 여성에서 많아요. 여성이 거의 7, 8배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려면 사실 T4, T3, TSH, 리버스 T3 그리고 오토 안티바디, 자가항체까지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심평원에서 의료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방을 해서 검사를 하면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 입장에는 수입이 이렇게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T4, T3, TSH 요 정도로 검사를 스타트를 해요. 근데 이제 요구를 하면 이 검사들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까지 보셨으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 T4만 공급을 해요. 그러면 T4가 T3로 전환이 되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T4를 아무리 준들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T4만 처방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T4, T3, TSH 검사를 했을 때 T4 레벨과 T3 레벨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TSH,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 갑상선 호르몬을 빨리 생산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그 호르몬이 올라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떤 의학계에서는, 주류 의학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TSH가 우리가 정해놓은 레벨에서 일단은 아주 벗어나서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해놓은 T4, T3의 기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치료해 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분비 학자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케어가 잘 성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케어를 잘 받지 못하는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은 답변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